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분과 이 1시간 통으로 주요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겠는데요. 오늘도 아주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먼저 한상현 위원장 거취 문제, 이 조계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4시에 강제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예고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체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계사 측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또 연행된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습니다. 5시에. 내일 12시까지 한상현 위원장 문제를 해결할 테니 진압작전을 연기해달라. 경찰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을 네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명진 의원. 좀 유감스럽지만 처음부터 좀 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텔레비전 보면서 경찰청장 위에 누가 있을까? 대통령일까? 아니네. 총무원장님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오늘 쭉 과정을 보면 경찰청장이 총무원장님한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조계사를 침범하는 것은 종교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지 말고 내일 12시까지 있겠다라고 좀 누그러뜨리긴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법치주의와 공화주의가 좀 훼손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법이 집행되는 것을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출직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참 멀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평화주의가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렇죠? 알겠어요. 예, 네. 정장선 의원. 저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물리적 충돌이라고 특히 이 조계종은 이 종교 본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찰이 그만큼 예우를 해주고 또 시간을 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민노총에서 아마 회의를 9시부터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의사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 이제는 나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 또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더 이상 많이 불교에서도 또 조계종에서도 많이 그동안 도와주고 했었으니까 더 이상 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예의라고 생각하고 내일 있고 12시 전에 예, 한상현 본인 스스로 위원장이 결정해서 자진 출두하는 하는 것으로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잘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세현 총장. 저는 뭐 이렇게 한번 구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노동자의 3%에 불과한 말 그대로 대기업 귀족 노조, 그게 바로 한상균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희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싸움이 이번에 한상균 조계사 사태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께서는 이제 말 그대로 불교의 자비심과 엄정한 법 집행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불교에 보면 4가지의 무량심이라는 말이 사무량심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가 이겁니다. 더불어 기뻐한다. 그래서 신도와 지금 범법행위를 한 한상균 노조위원장 간에 어떠한 더불어 함께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요거를 좀 지켜보고요. 당연히 내일은 엄정한 법 집행과 또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 출두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용진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지난 5일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으니까요. 한상균 위원장이 좀 이렇게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해줄 것을 이제 입장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찰이 그 영장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계사의 중재 노력을 좀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고 해서 일이 이제 악화일로로만 가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노총으로서는 일단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전술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요. 차벽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관음전에 언제까지 머무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한상균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의 이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잘 설명하고 예. 국민적 여론, 지지 여론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야당을 포함해서 여당에도 마찬가지인데 98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제 기억에 한 10,000명 정도를 해고하려겠다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 거의 전쟁 직전이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현직 의원도 아닌 그 여당의 노무현 부총재가 현장에 찾아가서 중재 노력을 시작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태를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왜 여당은 안 하나, 그리고 왜 야당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보는데요. 정치적 중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조계종에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갔었어요. 김문수 의원 보좌관으로 갔었는데 당시에 여당이어가지고 세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그 경제적 효과는 어땠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고들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현대자동차는 상당한 금액의 그 경제적 손실을 봤어요. 네. 예, 이거 그걸 이제 98년 사태를 토론 지금 따져봐요? 예, 뭐 그건 토론할 아니죠? 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뭐 회의를 9시부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민노총의 입장은 한상현 위원장이 체포되면 즉각 총파업하고 총력 투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상현 위원장이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민노총의 이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는 박영진 대변인부터. 고민이 있겠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노총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응원을 받지 못하면 총파업을 60만이 다 동원돼가 총파업을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96년, 97년도에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른바 날치기로 네. 크리스마스 전날 통과를 시켜버렸죠. 노동법 개정을. 근데 그때 국민들 지지는 70%, 8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역시 영장이 발부돼서 수배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파업 잘 마무리하고 박수 받으면서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국민 여론, 국민적 동의, 국민적 응원을 얻지 못하면 총파업 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제 어려울 거다 뭐 생각합니다.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옛날 얘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노총이 모두 68만 명인가요? 조합원이? 65만 정도로 65만 명.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저는 드셨네요. 예. 한 위원장이 분명히 자진 출두할 거라고 봅니다. 아. 왜? 지난번에도 폭력 시위 시커니 일으켜놓고 여론이 불리하니까 평화 시위 했잖아요. 그걸 상당히 또 일부 언론이나 뭐 식자들은 차벽을 없애니까 평화 시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언론을 독점하고 얘기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또 자진 출두하면 봐봐라 안 잡아가도 자진 출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네. 한 위원장은 이미 새 불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진 출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양반이 도망가 봐요.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진 출두하는 건 분명히 맞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떳떳한 아주 잘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여론이 불리해서 자진 출두한다는 걸 국민은 이미 다 안다. 이겁니다. 예, 김세현 총장. 당연한- 저 민노총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총파업과 총력투쟁. 실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지지가 없는 뭐 총파업이든 뭐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거 조금 뭐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실상은 이게 민노총 그리고 옛날로 따지면 통진당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이게 거의 같은 이렇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뭐 그룹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그분들만의 회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조직을 동원한 뭐 예. 총파업으로 갈지 그건 좀 지켜볼
좀 예. 요량이 있다고 정장수.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사안이 노동법 개정 때문에 생겨난 문제고 저는 그 부분에 본인들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또 국민한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은 네. 이렇게 파업으로 연결돼서 이게 다시 또 다른 사안으로 변질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업까지 가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모든 것을 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비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서 좀 더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처럼 뭐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의 그 뭐 정책이 저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오늘 뭐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지만은 지금 뭐 1억 불 달성한 뭐 수출 기업이 90몇 개에서 50몇 개로 59개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뭐 가계부처는 1,100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하루가 급하단 말이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파업한다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거지 일방적인 거는 좀 아니다라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한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국정운영 전체를 보면은 너무 좀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지적이 꽤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 그런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항상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좀 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당내 독주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당내 독주. 그러나 당 외에서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독주한 거 보셨어요? 현재 이 노동관련법 관련해가지고 이 노동관련법이 과거에 YS 정부 때 강한 저항이 부딪혔던 데 과연 상황이 같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 타임 파견 근로제를 4시간으로 4년으로 늘리는 예. 거는 현재 파견 근로자 여론조사해 보면 75%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임금 도로 임금 피크제? 피크제 이것도 뭐냐면 청년들이 오히려 민주노총 앞에 가가지고 형님들 우리도 삽시다 이렇게 하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의 근거가 과거처럼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어느 분이 하시죠?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거기 당연히 파업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뭐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 그리고 생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있고 근로 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을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진출을 한다든지 혹은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파업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건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후진적이라는 걸 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예, 말씀 좀 짧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이 지금 이런 어떤 뭐 내셔널 센터 전체가 파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압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서 전제가 파업 자체를 노동자들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끌어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저는 파업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박영진 예. 대변인이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러워졌네. 감사합니다. 예, 뭐 조금 아니요, 예. 저는 뭐 파업은 아까 말씀한 노동 3건이 당연히 뭐 준수되어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 거 맞지만 지금 뭐 결국은 이제 그 파업에 있어서 이제 폭력, 과도한 뭐 요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뭐 규정에 의해서 집회 신고하고 집회 신고에 맞춰서 그 정해진 폴리스 라인을 따라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예.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법이 좀 뭐 늦어진다든가 할 때. 근데 그걸 국회에 호소하고 부탁하는 것과 그 질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틀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한다라고 여론조사 볼 때 그 주요 항목 중에 하나 소통 부족이라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겸하게 들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소통 죄송합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인데 그분은 제가 옛날 당의 대표하실 때를 보면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 수렴 기능이 잘 돼 가지고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거고 또 그런 의견을 한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들어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뭐 좀 이렇게 독주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예. 자꾸 그 말을 이어가시면 제가 반론을 순서대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반론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세현 전 총장님 확실히 친박인대 사무총장 출신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걸 모두 다 이제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의제를 꺼내고 밀고 가시는 데 있어서요. 지난번에 그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야말로 호통치듯이 약간 진행한 게 있거든요. 야당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기국회 이틀 남겨놓고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국회에게 계속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타협의 정치 그리고 뭔가 일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장서서 만들어 놓고서는 왜 협의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 왜 빨리빨리 처리 안 하느냐고 다그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앞뒤가 안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야당이 그동안 쭉 제기해온 문제 그리고 여당 나름대로 설명해왔던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